안녕하세요. 8월 20일 화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이에요. 일주일 스타트 하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쭉쭉 가시다 보면 또 습관이 되겠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맞히고 틀리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한다, 유지한다. 그 다음에 오늘도 나는 한 번 건드렸다. 이런 걸 중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오늘 맞췄으니까 난 잘하고 있고 나는 오늘 틀렸으니까 못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 내용은 다시 나오면 다시는 안 틀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문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맞추라는 건 아니에요. 맞추면 좋고요. 뭐 다운칩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8월 20일 화요일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24년 공무원 구분 문제 다음 중 행정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여러분 행정의 하자 한번 볼게요. 자, 행정의 하자흠 일단은 행정이라는 개념은요 청의 일방적인 결정이에요. 근데 혼자서 나는 결심했어 이게 아니라요 상대방인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그러면 권리를 높이면 의무가 줄어들어요. 권리를 낮추면 의무가 늘어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권리가 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적이라는 말도 쓰고 권리가 줄면 의무가 늘면 침익적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침익적 효과와 수익적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변동을 다른 말로 효과를 일으키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는 또 법률 관계를 형성했다.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국가적용이다 해갖고 우리를 법률행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청의 일방적 결정으로서 법률행위, 그걸 우리는 통칭으로서 뭐라고 한다? 행정행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인데 이걸 우리는 또 대명사로 하명이란 말을 써요. 거기다가 하명은 의무를 추가하고 권리를 줄이는 건데 반대도 있다 그랬잖아요. 수익적인 것도. 그러다 보면 수익적인 건 각종 의무 부과 말고도 자 형성적 행정으로서 특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명에서 의무를 부과했는데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러다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하명을 해제해야죠. 해제하는 허가, 면제 이런 것도 배우는 거고 또 특별히 허가를 통해서 너만 형성, 수익적인 걸 해줬는데 그거 말고 대상인 걸 도와주는 제3자인을 도와주는 인가, 대리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법률행위예요.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결정, 의사를 통한 결정이기 때문에 근데 행정청이 의사를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대신 법률에 맞게 하셔야 돼요.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행정에는 법률 유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해야 되고 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쟁송의 대상으로서 처분보다는 좀 좁은 개념이다. 학제적 개념이다. 왜? 처분의 개념은 지금 당장 권리 의무의 변동이 없어도 장래 불안을 미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 결정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건축신고 반려 이런 것들은 또 자 토지 분할 신청 반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상표권 등록 재등록 신청 반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권리 의무의 변동이 없어도 소송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건 우리는 처분이라고 하지만 행정위는 지금 당장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행정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행정위가 딱 걸렸을 때 독일에서는 항고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당장 행정위가 아니어도 장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도 당장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처분의 개념과 비교해서 조금 구별을 해서 조금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행정위는 그러니까 법률 유보를 반드시 지켜야죠. 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니까 법률 유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법률에 갖춰야 될 요건을 불비했다, 따르지 않았다, 법률에 반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불비했다, 흠이 있다, 또는 하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행정위는 하자가 있을 때 어떨 때? 자, 중대, 명백, 성설에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까지 하면 무효가 되고 중대하긴 하나 명백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는데 명백하면 취소 정도의 하자가 되고 그렇지도 않으면 그냥 유효로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의 종류에 따라서 중대 명백성설이라는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쩔 때는 무효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취소가 되기도 하다. 이거 조심하셔야죠. 하지만 행정입법 같은 입법은 하자가 있으면 무효 아니면 유효밖에 없어요. 공법상 계약은 행정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 아니면 유효밖에 없어요. 행정행위만큼은 왜 그러면 이런 취소라는 이건 뭐야 이런 개념을 왜 뒀냐고요. 행정위는 국가 공익을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직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 짧은 역사 때문에 늘 할 때마다 법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요. 김영란 사건도 그렇고요. 사건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없었어요. 세월호 사건 당시에는 세월호법이 없었거든요. 늘 그렇게 행정법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왜? 탄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용 공익을 위해서 나왔을 적에 무단위도 무조건 잘못됐다 해서 무효로 보지 말고 일단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판단에 따라서 너 잘못됐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게 취급하고 이런 유효하게 취급하는 아우라가 있을 때 그 아우라를 걷어낼 때 그럴 때는 뭐라 한다? 반드시 공익하고 사익을 비교계랑 해서 아우라를 걷어내야 돼. 왜? 공익 때문에 나온 행위니까. 하지만 무효는요. 처음부터 공익을 고려할 여지가 1도 없기 때문에 보자마자 너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하고 명백하면 공익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으니까 무효라고 하고 하지만 공익 때문에 국가정에 나왔는데 법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히 지울 수는 없다 해서 공정력이라는 아우라를 주고 그럴 때는 이 공정력이라는 아우라 공익 때문에 나온 거니까 사익하고 비교해서 이 공익을 아무래도 이번은 조금 물러서야 될 것 같다. 그럴 때만 취소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공익 고려 취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무효는 너도 무효 나도 무효 당연히 무효 이런 개념이 행정행위의 하자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행정행위는 그러면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행정행위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또 이게 외부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가 어떻게 돼? 상대방에 도달할 것까지 요구한다. 이건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고 여기는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 다만 동그라미 안에는 내부적 성립 요건 요 표시되는 건 외부적 성립 요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중에 주체하고 내용상 하자는 무효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많고 절차나 형식상 하자는 취소 사유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많고 표시가 안 되면 아예 효과가 없으니까 무효 도달이 안 되면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서 절차의 하자인데 무효인 경우 암기하셔야죠. 환경영향평가 대상 절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안 했다 무효 하긴 했는데 불충분하다 취소 사유 또 과세전 적부심사 안 했다 무효 사유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자 문서로 해야 되는 문서로 해야 되는 경우에 문서로 안 하면 그 형식이 아니죠. 문서로 할 것과 그다음에 문서로 안 해도 형식을 구두로 할 때도 있잖아요. 통신보안 그러면 말로 해도 특별한 형식이 있는 거고요. 문서로 한다 해서 딱 관공서 가니까 유리병 밑에 이런 형식을 갖춘 서류를 작성하세요. 그건 형식이 있는 거죠. 하지만 관공서 가니까 그래요. 그냥 아무데나 적어서 내시면 돼요. 이건 형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문서로 하더라도. 그래서 문서로 해야 되는 행정행위인데 문서로 하지 않으면 무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행정절차법 24조 이런 건 좀 따로 외우셔야 돼요. 자 볼게요. 적절치 않은 것이에요. 자 1번 사법심사에 있어서 행정이 하자 유무는 자 판단자료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발급시 제출된 것에 한정된다. 행위시 그때 당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두 번째 행정이 부존재 무효 행정쟁송법에서 구별된다. 여러분 부존재는 처음부터 행정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무효는요 행정이가 있었는데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냥 당연히 무효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니까 약간 행정정선법에는요 무효 등 확인소개 확인 소송 또는 무효 등 확인 심판에 무효 유효 존재 부존재 실효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조금 용어상으로는 조금 구별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행위하고 이따가 무효로 보는 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뭘 가져왔는데 이거 못 먹어 이런 거 있고 처음부터 가져왔는데 못 먹어가 아니라 먹는 걸 들고 왔는데 처음부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못 먹을 상태가 돼버린 경우가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돌 들고 오면 뭐라 그래요? 이거 못 먹어가 아니에요. 저 가져오지 마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밝혀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위헌으로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의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게 되어서 당연무효. 자 이건 많이 나왔죠. 위헌 결정된 법률 당연히 이 법률 이후에 나온 행정행위는 이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이건 법률이 위헌 결정돼서 무효가 됐는데 나왔으니까 이거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 법률이 위헌 결정되기 전에 과거에 이 위헌 결정 이전에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나왔을 때 나중에 법률이 위헌됐다 해서 이 행정행위가 아니 22년도에 24년도에 위헌 결정 받을지 누가 공무원이 다 합니까? 그래서 이 행정행위는 취소 사유다 이렇게 많이들 외우시죠. 그래서 위헌 결정 이전에 있었던 위헌 결정에 근거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취소 사유 위헌 결정 이후에 처분 후속 절차 이런 말을 써요. 후속 절차 집행 이런 말이 나오면 후속 집행 이런 말 나오면 이런 것들은 무효 사유로 간다. 꼭 기억하세요. 행정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따라서 행정처분이 법률에 근거 없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 돼서 당연무효가 아니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헌 결정되기 전에 발해진 알겠죠? 그거는 취소 사유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지문은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4번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 수용을 위해서 재결을 신청했다는 하자는 절차상 위법으로서 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지언정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다. 협의, 내부적 절차 이것들은 취소 사유 정도는 될 수 있어도 무효 사유라고 보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부적 절차, 심지어는
행정기관 내부적 절차는 아예 하자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로 가고요. 따로 절차상의 하자가 무효인 거,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상 사업인데도 전혀 거치지 않았을 때 무효, 과세 전 척부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무효, 이런 것들 따로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자, 위헌 결정에 근거한 처분, 요거 다음 시간에도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의 개념 살펴봤습니다. 내일 수요일 꼭 오세요.